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변형률, 면적 변형률을 보겠습니다. 면적 변형률. 자, 면적 변형률은 입실론 A로 표현하겠습니다. 입실론 A로 표현해서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화량으로 A분의 델타 A, A분의 델타 A 이렇게 면적 변화량 델타 A는 변화 후의 면적 A 다시, 변화 후의 면적 A 다시에서 변화 전 면적 A를 빼주면 되겠죠. 자, 대수적인 그 표현으로서 변화 후의 값에서 변화 전의 값을 뺄 때 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대문자, 종변형량을 소문자 델타로 쓴 거고, 그죠? 델타 그 대문자 표시는 변화 후 값에서 변화 전 값을 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델타 A 하면은 변화 전, 변화 후의 값 A 다시에서 변화의 면적 A 다시에서 변화 전 면적 A 빼준 거죠.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봉 같은 경우,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봉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장을 가했다. 인장을 가했다. 그러면 변형 전 직경은 D, 변형 후의 직경은 D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변형 전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변형 후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 다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면적 변형률 입실론 A는 2배의 뮤 입실론, 종 변형률의 2배의 뮤 입실론 이렇게 나와요. 뮤 입실론은 뭐야? 뮤 다시죠. 후화성의 B가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니까 뮤 입실론은 뭐야? 뮤 입실론은 입실론 다시야. 2배의 입실론 다시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약 2배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봉을 상단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이제 인장을 가해요. 인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럼 변형전 직경은 D 이렇게 땡기니까 이제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은 줄고 길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죠? 변화 후의 직경은 D 다시 이렇게. 그래서 원래 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변화 후 직경 D 다시는 4분의 파이 D 다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면적 변형률 입실론 A는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형량 델타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분의 델타 A를 계산하면 4분의 파이는 없어지겠죠. 4분의 파이는 없어져서 A 자리에는 D 제곱 D 곱하기 D 분의 델타 A는 A 다시에서 A를 빼서 4분의 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D 다시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죠. 인수분해 합니다. D 마이너스 D 다시 곱하기 D 플러스 D 다시 이렇게 표현되겠죠. D 다시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하니까 D 마이너스 D 다시 곱하기 D 플러스 D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는 입실론 다시가 돼요. 횡변형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횡변형률 입실론 다시 곱하기 D분의 D 플러스 D 다시야. 그러면 D분의 D 마이너스 D 다시 자, 이거를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D 다시 마이너스 D, D 다시 마이너스 D, D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니까 D 다시 마이너스 D 곱하기 D 다시 플러스 D 이렇게 보겠습니다. D 다시 마이너스 D 플러스 2D 이렇게 해줘도 되죠. 이렇게 해줘도 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는 입실론 다시가 돼요. 이렇게는 2가 남겠죠. 즉 입실론 다시 곱하기 입실론 다시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입실론 다시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입실론 다시하고 입실론 다시 제곱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훨씬 더 적어요.
얘가 0.01이다. 그러면 얘는 0.000001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더 작아져. 0보다 작은 값에, 즉 1보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의 거듭제곱, 2제곱,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런 값들은 더 작아져요. 무시합니다. 무시해도 상관없죠. 무시해도 상관없어. 2배의 입실론 다시보다 얘는 훨씬 더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없애도 되죠. 무시해도 돼요. 곱하기나 나누기 위해서는 뭐 영향을 받는데 더하거나 뺄 때는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모래알 100개 있는데 모래알 2-3개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더하나 빼나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 얼마야? 2배 입실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입실론 다시는 어떻게 돼? 포화성입이 느니까 뮤 입실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뮤 입실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자. 면적 변형률 입실론 다시는 입실론 A는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화량으로 구하는데 봉과 같은 이런 물체에 인장을 가하거나 압축을 가할 때는 그 크기가 약 얼마다? 2배 뮤 입실론이다. 종변형률 부하성입이 의 2배다 이렇게. 봉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형단면 봉에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원형단면 봉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장을 가하면 델타 A는 마이너스, 압축을 가하면 델타 A는 플러스, 압축을 가하면 면적 변형량은 증가, 인장을 가하면 면적 변형량은 감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인장을 가하면 마이너스, 압축을 가하면 플러스. 델타 A도 마찬가지고 2배 뮤의 입실론. 델타 A를 구하라. 델타 A를 구하라. 2배 뮤 입실론의 A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 변형률, 면적 변형률 해가지고 표현된 2-70을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뭐 A분의 P 이런 거 공식 아니다. 당연한 거고.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입실론 A는 2배 뮤의 입실론. 이런 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죠.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형량 이런 게 공식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건 개념이다는 거죠. 면적 변형률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거를 이런 봉에 적용시켜서 풀어낼 때는 2배 뮤의 입실론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런 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최적 변형률 보겠습니다. 최적 변형률 하니까 원래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이죠. 원래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원래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최적 변화량 델타 V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변화 후의 최적 V 다시가 붙으면 변화 후의 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값이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델타 V 최적 변화량은 변화 후 최적에서 변화 전 최적을 빼주면 돼요. 자, 요거를 2가지 케이스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응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중이 걸리니까 응력 발생하는 거고, 응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꼴관계에 있어, 둘은 항상. 또 하나는 균일한 단면봉의 인장 하중만, 한 방향으로 인장 하중만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 공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0강, 2-10, 2-9 정리하는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럼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요, 입실론 V는 플러스 마이너스 3배 입실론으로 정리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배 입실론. 이렇게. 자. 육면체,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해서 볼 겁니다.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봐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봐서 원래 최적 V는 얼마야? L의 3승이 되겠죠. 모든 방향으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동일한 하중이 걸려. 동일한 하중이. 동일한 하중이 걸려. 동일한 응력이 걸리겠죠. 동일한 응력이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각 방향으로. 인장이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압축이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얘는 등방성 재질입니다. 등방성 재질이에요. 등방성 재질. 같은 하중에 대해서, 같은 응력에 대해서는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로 변형이 생겨요. 등방성 재질입니다. 당겼을 때, 인장을 가했을 때는 플러스 델타의 변형이, 압축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델타의 변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화 후의 최적 V-는 L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의 3승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돼. L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의 3승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풀면 L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L의 제곱 델타 마이너스 3배의 L의 델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의 3승 이런 식으로 풀리겠죠. 이런 식으로 풀릴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 원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의 최적 L3승분의 최적 변화량은 변화 후의 최적 요 값에서 L3승을 빼야죠. L3승 빼니까 얘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져. 없어져. 이렇게. 델타의 3승은 델타보다 훨씬 작죠. 그럴 거 아니야. 0.1의 제곱, 세제곱 더 작아지죠. 더 작아져.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해. 그러니까 얘만 남아.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L의 제곱 델타, L제곱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L분의 델타 하니까 입실론 이렇게 되겠죠. L분의 델타는 종변형률 입실론이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입실론. 이렇게. 플러스는 인장일 때, 마이너스는 압축일 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 모든 방향에서. 얘를 물속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압축이 돼. 유체역학이라든가 연력학이라든가 이런 과목에서는 뭐 응력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압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압력이 결과적으로 유체역학, 재료역학에서 보자면 압축 응력의 개념이에요. 압력이 단위 면적당 수직력,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압축시키는 힘, 그게 압력이거든요. 압축 응력이라는 표현은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적인 측면 과목 쪽에서는 압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인장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유체에서는. 압축은 돼도 인장이 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생각을 할 경우가 없어요. 전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체역학에서 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체 점성법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전단 응력을 구하는 표현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모든 방에서 동일하게 압축이 되니까 그때 압축 종변형률 입실론에 마이너스 종변형률 입실론에 3배 해주면 최적 변형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식으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돼요. 자,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또 요 얘기를 또 할 거야. 9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변형률의 3배가 되는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조합 응력하의 변형률 해서 조합 응력 상태에서 변형률 표현식을 이용해서 최적 변형률 계산해주면 얘가 나와요. 얘가 또 나와. 그거는 이제 9장에서 한번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좀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좀 참고를 하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균일 단면봉의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 균일 단면봉의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 요거를 봅니다. 이거를. 그랬더니 결과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입실론 V는 최적 변형률은 원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인데 얘가
입실론에 1-2mu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실론, 종변형률에 1-2mu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이 더 중요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3배 입실론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자, 얘 경우를 보면, 역시 육면체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정육면체.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윗면을 고정시켜. 윗면을 고정시키고 밑에서 인장하중 P로 당겨. 인장하중이야 지금. 인장하중 P로 당겨. 인장하중 P로 당겨.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은 감소. 면적은 감소. 길이는 어떻게 돼?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길이가 늘어나겠죠.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어. 길이가. 그리고 아니 면적이 줄어들어. 길이는 늘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죠. 수축량은 등방성 재질이야. 수축량은 양쪽에 X축과 Z축의 수축량 델타 다시. 그리고 Y방향 늘어나죠.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이야.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는 늘어나. 늘어나 이만큼. 델타만큼 늘어나. 델타만큼. 그러니까 이제 변형 후의 길이 L은 L-는 L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거고, 변형 후의 면적 A-는 L 마이너스 델타 다시의 제곱이죠. 그럼 원래 최적은 L의 3승이고 변화 후의 최적은 어떻게 돼? 변형 후의 면적의 변형 후 길이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L 마이너스 델타 다시의 제곱 곱하기 L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 기본 개념에다 적용시켜서 풀어내는 거야. 그죠? 나 공식 외우기 싫어. 공식 외우기 싫어. 그럼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넣어서 풀어. 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 단축하고자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공식을 좀 암기하자 이런 얘기죠. 문제상에서 식 유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결과식을 이용해서 푸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이야. 원래 최적 L3승 분의 변화 후의 최적 V 다시 L 마이너스 델타 다시의 제곱 곱하기 L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L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풀어. L의 제곱 마이너스 2배 L의 델타 다시 플러스 델타 다시의 제곱. 거기에 L 플러스 델타 배분시켜. 그래서 델타에 대한 고차항들은 어떻게 줘야 돼? 델타 곱하기 델타 다시 내지는 델타 다시 제곱의 고차항들은 다 없애죠? 무시해요. 다 무시해. 무시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입실론에 1-2mu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뮤는 뭐야?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죠.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가 되는 거야. 입실론은 뭐야? 입실론은 L분의 델타가 입실론이고 입실론 다시는 뭐야? L분의 델타 다시가 입실론이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입실론 다시는 L 곱하기 델타 다시는 L 곱하기 입실론 다시고요. 델타는 입실론 곱하기 L이죠. 입실론 곱하기 L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를 바꿔서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입실론 곱하기 입실론 다시의 제곱이라든가 입실론 다시의 제곱은 다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고 바꿔서 풀어도 되고 뮤가 이제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니까 입실론 다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야. 결과식은 이렇게 나온다. 입실론에 1-2뮤 이렇게. 그럼 입실론은 0보다 커 작어? 0보다 크죠? 인장을 가하잖아. 입실론은 뭐야? 하중을 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형률이야 지금. 입실론은. 그러니까 입실론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델타가 0보다 크니까. 입실론 다시 0보다 크잖아. 지금 인장을 가했을 때 최적 변형량 델타 V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냐 감소냐 이거죠. 증가냐 감소냐.
증가라고 하면 뮤가 어떻게 돼야 돼? 뮤가 2분의 1보다 작아야죠. 감소라고 하면 뮤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 1이 들어가. 그러면 2야.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 그죠? 이렇게. 2분의 1보다 작아. 2분의 1 0.5야. 0.4 집어넣어. 그러면 0.8이죠. 2 곱하기 0.4니까 0.8. 1에서 0.8 빼니까 0.2. 크죠? 지금 인장을 가해. 재료를 인장을 가했어. 2분의 1보다 즉 최적 변형량 델타 V가 0보다 크겠어? 작겠어? 아니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자,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얘도 줄어들고 쟤도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이제 그 원래 길이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얼마. 곱해 그럼 플러스가 돼. 플러스가 돼. 그리고 델타 다시는 플러스죠. 그러면은 플러스가 돼야죠.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인장을 가했을 때 최적 변형률, 최적 변형량은 0보다 커요. 얘는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포화성입의 뮤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재료 실험을 해주잖아요. 기계 재료들을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의 포화성입의 뮤는 2분의 1보다 작아요. 포화성소 M은 2보다 크겠죠.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뮤는 2분의 1보다 작게 주고 M은 2보다 크게 주고 이렇게 줄 거야. 뮤가 2분의 1이면은 제로예요. 제로에 하중을 가했는데 그 최적 변형률이 제로야. 그런 재료는 기계 재료 중에 없어요. 특수한 재료지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완전 탄성체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가까운 이런 재료가 고무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요. 고무 같은 거. 그런데 고무가 일반적인 기계 재료는 아니잖아. 어쩌다가 뭐 고무가 뭐 필요해가지고 그 고무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고무 자체가 기계 재료는 아니란 말이에요. 금속이지 기계 재료는. 그러니까 이 포화성의 뮤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포화성 수는 이보다 커야 돼. 그리고 인장을 가했을 때는 최적 변형률이 0보다 커. 그러니까 최적 변형량은 0보다 커. 가로 안은 무조건 뭐야? 가로 안은 1-2, 이 가로 안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 얘는 가로 안은. 입실론이 지금 인장을 가해서 입실론이 0보다 커. 최적 변형량 증가합니다. 최적 변형률 0보다 커요. 반대로 압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입실론이 0보다 작아요. 압축할 때도 이 식을 쓸 수 있어. 압축할 때도. 단 뭐야? 입실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최적 변형률, 최적 변화량은 줄어들어요. 감소합니다. 감소해? 압축을 하면? 인장을 하면 커져요. 그런 거 이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해주고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뮤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말문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말문제가 나와요.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이 뭐 정육면체나 이런 거로 나오느냐 봉으로 나와요. 봉으로. 이런 봉을 매달아 놓고 당긴단 말이야. 인장을 했어. 이때 최적 변형량 델타 V 구하라. 그럼 공식 입실론에 1-2미 이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써도 돼. 써도 돼. 이해하기 편하게 정육면체로 본 거지.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얘는 공식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예. 이 입실론의 의미는 뭐야? 하중을 가하는 방향으로의 지금 변형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입실론 여기서 개념적으로 적용이 돼요. 뮤는 뭐야? 재료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이 봉의 재료만 알면 돼. 재료만. 어떤 재료냐? 이것만 알면 돼. 그럼 뮤 나온단 말이야. 압축을 한다? 가능하죠.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계산형 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계산 유형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봉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말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네. 재밌죠? 아직까지는 재밌어. 아직까지는 양이 아직 많이 안 나갔고 단순한 거를 지금 보는 건데 좀 지나면 이제 복잡한 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쫓아와 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그냥 하려고 하니까는 좀 이제 복잡하고 좀 시간에 쫓기면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쫓아와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 이렇게 원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 입실론의 1-1이며 이 식을 언제 써먹을 거냐라고 하는 거, 언제 써먹을 거냐,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언제 써먹을 거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입실론 역시 언제 써먹을 거냐,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변형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 변형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제 후쿠의 법칙이라는 표현 봅니다. 후쿠의 법칙과 탄성계수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응력과 변형률이 하중을 받으면 동시에 진행이 되죠. 응력이 발생이 되면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률 사이에는, 하중과 변형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일정한 관계가 있을 거야.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후쿠라는 사람이고, 그거를 식으로 만든 게 이제 후쿠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인장시험을 해봐. 인장시험을 해봐요. 인장시험을 해본 사람은 알고 봤겠지만서도 응력과 변형률 성도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응력과 변형률 성도, 이걸 이제 공칭 응력 선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칭 응력 선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강이라는 재료를 만능 제로 시험기, 암슬러형 만능 제로 시험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인장 시험을 해요. 인장시험을 해.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얻을 수 있어요. 세로축은 응력, 가로축은 변형률,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처음에 쫙 당겨요. 그러면 쫙 늘어나요. 하중을 가해? 쫙 늘어나. 하중을 제거해.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하중을 조금 더 증가시켜. 그랬다가 하중을 제거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그거보다 좀 더 하중을 쫙 증가시켜. 그래서 하중을 멈췄어. 하중을 멈췄어. 그랬더니 변형이 줄어들지 않고요. 줄어들지 않고 슬슬 증가하다가 멈춰. 시점에 도달해서 하중을 멈췄단 말이야. 계속 쭉 증가해. 하중을 쭉 증가시키니까 변형률도 증가해. 그러다가 시점에 쭉 도달해서 딱 멈췄어. 내지는 그림상 보면은 하중을 감소시킨 거지. 하중을 조금씩 감소시키면 아래 영역에서 봤을 때는 변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니까 변형이 안 줄어. 변형이 늘어나. 그러다가 쫙 멈춰. 이때를 제로의 항복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제로의 항복 상태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제로가 딱 변형이 멈추고 나서 다시 하중을 쫙 증가를 시켜. 증가를 시키니까 처음에 여기서 가했던 하중에 대해서 일으키던 그 변형보다도 더 큰 변형을 일으키면서 쭉 약간의 하중만 가해도 쫙쫙 늘어나. 그러다가 쭉 가다가 최대 그 하중을 가해. 최대 응력을 가한 다음에 그 하중을, 응력을 감소시키니까 그 변형이 줄어들지 않고 여기서 봤던, 항복 상태에서 봤던 것보다 더 큰 변형을 보이면서 쭉 가다가 끊어져 버려. F점은 파괴 강도. E점은 극한 강도 또는 인장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E점은 극한 강도, D점은 상항복점, 상항복 강도, C점은 항복점, 항복 강도, B점은 탄성 한도, A점은 비례 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응? 표현이 돼. 자, 이렇게 그 극한 강도점을 지나서 하중을 감소하면서 변형이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끊어져. 그때 그 표현되는 응력을 공식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하중을 계속 증가시켜. 즉 응력을 계속 증가시켜. 응력을 계속 증가시켜서 깨질 때까지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된 응력 선도는 진응력 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변형률을 진응력 변형률 선도 이런 표현을 써. 표현을 우리는 이제 공식 응력 선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공식 응력 선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A점까지는요 응력과 변형률이 정비례합니다. 그 비례 관계가 B점까지는 그 유지가 돼. 비례한도점 A점까지는 응력과 변형률, 하중과 변형이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하중을 증가시키면 변형이 증가하고 하중을 감소시키면 변형이 감소하게 돼요. 하중을 없애면 발생된 변형이 사라집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돼. A지점, B지점까지는 그런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성질을, 기계적인 성질을 뭐라 그래? 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성. 탄성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성질은 하중을 가했을 때 변형이 수반이 되고 그 변형은 하중을 없애게 되면 그 변형은 사라지고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기계적인 성질. 이게 탄성이고 그렇지 않은 성질을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점, 상항복점, 상항복 강도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재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항복점 오른쪽의 영역은 소송 영역이야. 탄성의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계적인 성질은 소송이죠. 소송이라는 성질은 재료의 하중을 가해서 수반된 변형은 하중을 제거하더라도 그 변형이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소송. 그 소송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가공 방법이 뭐야? 소송 가공이에요. 소송 가공의 대표적인 게 뭐야? 대장간에서 하는 가공이죠. 새를 달궈서 시뻘겋게 달궈서 두들겨서 해머로 두들겨서 가공하는 거. 그런 가공이 대표적인 소송 가공, 단조 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조 가공. 재료를 인장 하중을 가해서 늘리는 작업, 드로잉 작업 역시 소송 가공입니다. 재료를 압축을 해. 압축을 해가지고 그 봉을 길이를 줄여, 면적을 키워. 이것도 소송 가공이야. 뭐 그런 가공 다 이제 다 전조 가공, 다 그 뭐야? 단조 가공이죠. 단조 가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것들을. 자, 이 인장 응력, 응력과 변형률 선도, 공식 응력과 변형률 선도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A점은 비례한도, B점은 탄성한도, C점은 상항복 강도, D점은 하항복 강도, E점은 극한 강도 또는 인장 강도, F점은 파괴 강도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한도라는 표현이나 강도라는 표현은 응력에 준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력은 물체의 하중을 가했을 때 그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력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즉 강도란 단위 면적당 저항 이런 표현입니다. 강도의 표현은 단위 면적당 저항 이런 표현으로서 응력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한도도 그런 차원에서 봐라. 문제상에서 비례 한도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뭐야? 인장 응력을 준 거야. 인장 응력을. 인장 강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극한 강도 값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는 인장 응력을 인장 강도, 압축 응력을 압축 강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야. 자, 그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A점, 비례 한도점까지 응력과 변형률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후크의 법칙이에요. 후크의 법칙. 여기서는 탄성 한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비례 한도로 보세요. 정확히는 비례 한도까지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이제 비례 관계가 적어도 탄성 한도점,
B점까지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탄성한도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제 비례한도 이렇게 보세요. 비례한도 내에서 하중과 신장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게 후쿠의 법칙 이렇게 봅니다. 후쿠의 법칙. 이렇게. 네. 어떤 재료가 됐든 기계 재료로서 어떤 재료가 됐든 기계 재료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영각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했지만 이런 비슷한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보이게 됩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재료마다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재료 시험을 하든지 간에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이런 비례한도점, 탄성한도점, 상항복 강도점, 극한 강도점, 파괴 강도점 이런 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자, 지금은 후쿠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 관계에 있다. 어디서? 비례한도 내에서. 비례한도 내에서. 이렇게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 수식으로. 수식으로. 그러면 수직 응력과 종변형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비례기호죠, 얘는. 비례기호예요. 비례기호. 비례기호를 이제 이꼴로 표현해야 돼, 이꼴. 이꼴로 표현할 거야, 이꼴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례쌍수를 도입을 해야 돼, 비례쌍수. 그 비례쌍수가 탄성계수야. 탄성계수입니다. 이렇게.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 사이에도 비례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수직응력을 가하면요. 수직응력을 가하게 되면 최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최적변형률 사이에도 비례관계가 성립해요. 후쿠의 법칙에는 이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후쿠의 법칙에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수직응력 시그마는 종변형률과 비례한다. 전단응력 타우는 전단변형률 감마와 비례를 하고요. 수직응력을 가하게 되면 종변형이 발생하면서 횡변형도 수반이 되고 면적변형도 수반이 되고 최적이 변한다 그랬어요. 수직응력 시그마와 최적변형률 입실론 V에도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비례한도 내에서. 비례한도 내에서 성립한다. 이거를 비례관계 표현을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수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꼴로 놓겠다는 거야. 타오 이꼴, 시그마 이꼴 이런 식으로. 비례쌍수가 필요해. 비례쌍수가. 그러면 뭘 해야 돼? 재료마다 어떤 비례관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되죠. 실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적인 측면으로 뽑아내야 돼. 이 비례쌍수를 탄성계수라고 얘기하는 거다. 탄성계수. 탄성계수. 그래서 수직응력과 종변형률 사이의 탄성계수가 뭐야? 2. 종탄성계수. 이렇게.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 사이에서의 탄성계수는 뭐야? G. 횡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수직응력과 최적변형률 사이의 탄성계수를 최적탄성계수라고 하면 되겠죠. 탄성계수라는 표현은 재료의 성질이다. 재료를 우리가 알면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라고 하는 값은. 여러분들이 스프링 있잖아. 스프링 상수 있지.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스프링 상수 얼마 하는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없어요. 스프링 상수가 그냥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재료의 성질이야. 성질이라는 표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김현기라는 사람은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천성이라고 하는 이 성질 바뀌지 않죠. 바뀌지를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뭐 김현기라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김현기라는 사람의 특성, 성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재료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연강이다,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이러면은 그 성질, 탄성계수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재료의 성질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재료다. 그럼 탄성계수 같죠?
A라는 알루미늄이 있고 B라는 알루미늄이 있다. 이 하중에 그 작용시키는 하중, 받는 하중은 달라질 수 있어. 그거에 따라 응력은 달라질 수 있겠죠. 면적이 똑같아도. 그런데 이런 성질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이제 답을 골라내는 말 문제 같은 것들 답을 골라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후크의 법칙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먼저 종탄성 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종탄성 계수는 수직 응력과 종변형률 사이의 비례상수에 해당이 된다. 그걸 2로 놓겠다는 거죠. 2로. 이를 종탄성 계수, 세로탄성 계수, 영탄성 계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시그마 이퀄 2 입실론, 입실론은 무차원이라고 그랬어요. 등호가 있으면 좌우변의 단위가 똑같아야죠. 응? 그러니까 탄성 계수의 단위는 응력의 단위랑 같다. 그죠? 그러니까 뉴턴/m 제곱, 파스칼,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 센티미터 제곱 이런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렇게 표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이퀄 2 입실론 아주 중요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시그마 이퀄 2 입실론. 이렇게.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종변형량과 행변형량을 구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화송의 비랑 같이 시그마에 대한 정의, 입실론에 대한 정의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시그마는 A분의 P, 입실론은 L분의 델타죠. L분의 델타. 그럼 종변형량 델타는 어떻게 뽑아? A분의 PL 시그마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식들을 눈여겨봐두셔야지 돼. 이런 거를 외우는 거야. A분의 P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외워야지. 이런 거를. 자, 이때 델타를 구하는데 A2분의 PL 분자 분모 값 중에서 변하는 건 없죠. 다 일정해. A라는 단면적, 길이가 L인 A라는 단면적의 하중 P 일정하게 걸리죠. 하중 P가 A분의 P 시그마가 면적 A가 균일 단면적, 균일 하중, 균일 응력일 경우에 델타는 이 식 그대로 쓰면 돼요. A분의 PL. A분의 PL.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면적이 변해. 그러면 이 식으로 변형량 구할 수가 없어요. 길이 L에 따라서 면적이 변해. 균일 단면 부재가 아니야. 내지는 길이 L에 따라서 작용하는 하중이 달라져. 균일 하중이 아니야. 그러면 균일 응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균일 단면적이 아니고 균일 하중이 아니면 균일 응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응용 파트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때 이제 얘기할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그마 이퀄 2 입실론이란 말이에요. 시그마는 A분의 P, 2 곱하기 입실론은 L분의 델타, 이렇게 되니까 델타를 끄집어내니까 A분의 P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A분의 P는 시그마니까 시그마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해서 종변형량 구해주면 된다.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는 어떻게 돼요? 봉을 갖고 얘기하니까 횡방의 원래 길이분의 횡방의 변형량 델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후크의 법칙에서 입실론 자리에다가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 자리에다가 뮤 입실론 다시를 집어넣어 뮤분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2 곱하기 뮤는 n분의 1이죠. n분의 1이니까 m 분자로 올라갑니다. 입실론 다시는 d분의 델타 다시 시그마 이꼴 종탄성 계수 2 곱하기 d분의 m 델타 다시로 이제 구해줘도 되겠죠. 여기서 델타 다시를 끄집어내니까 m2분의 d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횡 변형량을 구하는 공식이야. m2분의 d 시그마.
m2분의 d 시그마. 이렇게. 종 변형량은 a2분의 pn. 종 변형량은 a2분의 pn. 이렇게. 횡 변형량은 m2분의 d 시그마. m2분의 d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자, 고공식 얘기하는 거죠. 2-13식, 2-14식은 델타는 a2분의 pn. 델타 다시는 m2분의 d 시그마. 이것도 이제 식 고르는 게 자주 나왔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뜸하지만 과거에는 좀 출제가 됐고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한결 이제 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네. 그다음 횡탄성계수. 횡탄성계수. 타우 이퀄 지감마.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을 한다. 타우 이퀄 지감마. 전단 탄성계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횡탄성계수. 가로탄성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우 이퀄 지감마. 여기서 전단 변형력 구하는 식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전단 응력은 전단 면적분의 전단 하중. 감마는 L분의 델타 S. L분의 델타 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L분의 델타 S. 수식은. 거기서 델타 S, 전단 변형량을 구하는 식, 델타 S를 끄집어내면 전단 변형량은 전단 면적 곱하기 A가 G로 바뀌어. 전단 탄성 계수, G가 들어가. 여기에. 그래서 AG분의 PR 이렇게 되겠죠. AG분의 PR. 전단 변형량을 구하는 표현은. 전단 변형량을 구하는 표현은 뭐 잘 안 나오니까 따로 뭐 수식화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 변형량 구하듯이 구해주면 돼. 단 뭐만 바꾸면 돼. 2만 G로 바꿔. 종탄성 계수만 횡탄성 계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하중은 전단 하중이 되고 면적은 전단 면적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최적 탄성 계수는 최적 변형률과 수직 응력 사이의 비례상수니까 K로 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 시그마 V는 K 곱하기 입실론 V. 시그마 V는 K 곱하기 입실론 V.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K는 최적 탄성 계수. K는 최적 탄성 계수.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탄성 계수니까 응력의 단위랑 똑같다.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자, 탄성 계수는 응력보다 큰 값이에요. 연강으로 얘기하자면 종탄성 계수 2. 연강의 종탄성 계수 2가 약 210 곱하기 10의 구성. 즉 219가 기가파스칼로 돼요. 그래서 탄성 계수의 단위들은 보통 기가파스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10의 구승 파스칼. 10의 구승 파스칼. 응력은 10의 육승 파스칼, 메가파스칼로 좀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일단은 이제 단위에 대한 단위에 대한 단위 한산 있죠, 단위 한산. 단위 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따라오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여러분 스타일대로만 막 하다 보면은 지금 교재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좀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따라오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돼. 저는 무조건 이제 응력은 파스칼, 뉴턴 퍼 미터 제곱. 저 힘의 단위는 뉴턴, 길이 단위는 메타, 시간은 세크. 응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고쳐갖고 메가파스칼로 바꿀 거예요. 탄성 계수가 주어져. 10의 구승 파스칼로 주어져. 그러면 파스칼로 고쳐서 무조건 풀어야 되겠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해 가는데, 수직 응력 시그마는 K 곱하기 입실론 V에서 입실론 V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하중, 동일한 응력이 걸려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배 입실론 이렇게 풀면 되죠. 균일 단면봉에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한 방향으로 인장 하중만 걸려, 압축 하중만 걸려. 그러면 입실론 V는 입실론에 1-2면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탄성계수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탄성계수의 종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3가지. 횡탄성계수가 있고 종탄성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적탄성계수가 있었습니다.
횡탄성 계수와 종탄성 계수의 관계. 종탄성 계수를 주면 횡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 뭘 이용해서? 포화송의 비를 이용해서. 2배 1 플러스 μ분의 2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단탄성 계수는 2배 1 플러스 μ분의 2. 종탄성 계수가 주어지면 최저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죠? 표현식에서 보면 K는 3배 1 마이너스 2μ분의 2. μ는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을 대입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3배 n-2분의 m이 μ 자리에 n분의 1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횡탄성 계수와 종탄성 계수의 관계도 그렇고. 자, 왜 이런 관계로 표현되느냐? 9장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9장에서. 지금은 공식만 기억을 좀 하고 가자. 공식 고르는 것도 자주 나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탄성 계수가 주어지면 횡탄성 계수와 최저탄성 계수를 구해갖고 문제를 풀도록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겠고요.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게 있는데, 이 식에서 횡탄성 계수는 2배 1 플러스 μ분의 2. 이 식에서 μ를 끄집어내요. μ를 끄집어내.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종탄성 계수와 횡탄성 계수 두 개가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 있죠. 얘 지금 이 식과 이 식, 2-19식과 2-20식에서는 뭐예요? 종탄성 계수와 포화송의 비를 주어줘야 지금 횡탄성 계수와 최저탄성 계수가 구해지는 건데, 그렇게 안 나오고, 즉 포화송의 비를 안 주고 종탄성 계수를 주고 최저탄성 계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μ를 끄집어내. 어떻게? μ는 2지분의 1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2배의 지, 전단탄성 계수의 2배분의 종탄성 계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종탄성 계수와 횡탄성 계수를 이용해서 최저탄성 계수를 구하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뭐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 얘를 구하라는데 μ가 안 줬어. 그러면 이제 커플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도 있었다. 어쨌든 요식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9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다.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잠깐 쉬었다 허용력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